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손주 돌봐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르고 매달 그대로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생활비에 도움이 될 정도의 돈인데도 신청을 못해서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제도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알면 올해는 이미 마감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달 몇만 원이 아니라 쌓이면 한 해에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모르면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 조건부터 주민센터에서 딱 한마디로 신청하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예전과는 가족 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시대가 아니라 맞벌이가 정말 흔한 시대가 됐지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 결국 아이 돌봄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로 조부모님들이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손주를 돌보는 일이 단순히 가족을 도와주는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돌봄이 없으면 부모는 일을 할 수 없고 사회 전체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부모 돌봄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로 보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억울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안내를 못 받으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걸 10분 안에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전국 공통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방식이 다르고 부산이나 대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현금 지원을 하고 어떤 곳은 돌봄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확인하라. 이게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받을 가능성이 높으냐? 첫 번째 조건은 부모의 상황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표적입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죠. 또는 한부모 가정, 조송 가정처럼 양육이 어려운 상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이 나이입니다. 보통은 영아나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기 전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살까지 가능하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바로 돌봄 시간 기준입니다. 손주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정 시간 이상 실제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하루 기준, 어떤 지역은 한 달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3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몇십 시간 이상 돌봄이 있어야 인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잠깐씩 봐주는데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부분은 지역 기준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서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지요. 좋다, 조건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신청하느냐?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은 주민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왜 주민센터가 제일 좋으냐 하면 인터넷에는 정보가 흩어져 있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우리 지역 기준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복지 분야 공고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돌봄 지원 정책이 다양한 편이라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서 수원과 고양이 다를 수도 있고 용인과 성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산은 구청 아동복지과에서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나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지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민센터 가는 것도 어렵고 이런 거 신청하면 복잡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서류 몇 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보통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관계 증명서. 이건 손주와 조부모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셋째, 부모의 맞벌이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나 근로확인서, 사업자 등록 자료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돌봄 확인서. 이 부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간단한 확인서로 끝나고 어떤 지역은 돌봄 시간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주민센터에 가면 체크리스트를 주고 하나씩 안내해 줍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부모 돌봄 수당은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처럼 그냥 입금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즉, 늦게 알면 올해는 이미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와닿는 건 역시 사례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맞벌이라서 매일 아침 손주를 맡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하루 종일 봐주셨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그러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주 봐주는 건데 돈을 준다고. 그런데 신청하고 나니 매달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간식도 사고 본인 병원비도 조금 보태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봄 시간 기준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봐주고 있었는데 지역 기준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다시 맞추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라는 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포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린 맞벌이지만 소득이 조금 있어서 안 되겠지.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넓었습니다. 결국 신청했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즉 FAQ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시거든요. 조부모 돌봄 수당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바우처인가요? 대부분은 계좌로 지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 현금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 지원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돌봄 시간은 어떻게 인정하나요?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역은 하루 기준으로 몇 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어떤 지역은 한 달 기준으로 몇십 시간 이상을 요구합니다. 또 어떤 곳은 단순히 확인서로 끝나지만 어떤 곳은 실제 돌봄 제공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전에 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건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면 절대 안 되나요? 대부분은 맞벌이 가정이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아니면 끝이 아니라 양육 공백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복지 지원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원은 중복이 가능하고 어떤 지원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경우는 중복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돌봄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서류 검토 후 지급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신청자가 많으면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빨리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시행을 안 하면 어떡하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떤 지역은 적극적으로 운영하지만 어떤 지역은 아직 제도가 없거나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도 비슷한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조부모 돌봄 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나요? 이 한마디로 다른 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 훅을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모르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알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주를 돌보고 있다. 둘째, 부모가 맞벌이거나 양육 공백이 있다. 셋째,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넷째, 지역 기준이 맞는다.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한마디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손주 돌봐주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십시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인데 가능한가요? 우리 동네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지역별 확인 방법도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 수당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공유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